굿모닝. 네, 여기는 우면산 정상 소망탑입니다. 얼마 전에 그 외국에 계신 분께서, 캐나다에 계신 분이었죠. 소망탑이 보고 싶다고, 보고 나니까 옛날 그 가족들하고 함께 올라왔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, 많이 변해 있다. 그죠? 꼭대기에 이런 거 운동하는 것들도 있습니다. 정상인데. 오늘은 카메라를 이렇게 뻗대고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시네요. 자, 우면산은 해발 293m입니다. 오늘 유난히 공기가 좋습니다. 어제는 조금 더 좋았는데 사실 오늘도 꽤 좋습니다. 멀리까지 잘 보이죠, 그죠? 멋집니다. 이제 막 7시가 됐습니다. 7시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6시부터 붐벼요. 꼭대기가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로 붐빕니다. 일요일 되면 뭐 사람이 여기에 뭐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저 밑에서 올라오면은 한 40분 45분이면 충분히 올라오고, 막 빨리 오면은 30분만 해도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니까요. 저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걷거든요. 초록색이 지금 제일 예쁠 때여서, 아기 초록색. 오늘처럼 이렇게 공기 좋은 날 위에서 쭉 함께 내려보면 정말 기분이 호쾌합니다. 어제 그 올린 동영상에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그 OSS TV 아침 방송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. 근데 외국에 살다 보니까 사실 자식 도리를 잘 못해서 식구들 간에 참 미안한 것도 생기고,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가족 간의 관계가 썩히 이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마음 아프다,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을 글을 주셨습니다. 제가 그 글을 읽고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우리나라가 참 살기 요즘 많이 힘들죠. 근데 또 부모님들은, 노인들은 또 오래들 사시잖아요. 그러니까 참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이 각 집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, 그죠? 이러나 저러나, 거기에다가 요즘 경제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, 이럴 때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뭐 형이나 오빠나 뭐 동생이나 누가 있으면은 이제 카톡 사진 이렇게 보고 그러면, 거기에 뭐 카톡 뭡니까, 카카오 스토리인가 뭐 그런 데 보면은 뭐 멋진 그 해변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와 있고, 자식들하고 막 이렇게 공원에서 노는 사진도 올라와 있고, 그런 거 보면 그런 한국에 있는 그 형제들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, 오빠는 또는 뭐 형은, 뭐 더러는 동생은 미국이나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이런 데서 저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고, 밉죠.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그 교포로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,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화이트 칼라 잡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, 교포 사회는 몸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그 민족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참 서러울 때도 되게 많고요.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해보지도 않은 고된 일을 하면서 참 내가 왜 여기를 왔나 하고
고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, 교포들. 근데 사실 교포가 된 입장에서 한국에 있는 그 노부모들을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죠. 왜 안 미안합니까? 그립고 보고 싶고. 그런데 또 한국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돈도 되게 많이 들고 또 생업이 있는 경우 요즘 같으면 안 되죠.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보름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고 또 캐나다나 뭐 가면은 또 자가격리도 보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주씩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생업이 있는 사람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다가 외국도 현업이 요즘 만만치가 않습니다. 대부분 이제 뭐 동남아도 그렇고 많은 경우가 왜 한국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일을 하잖아요. 뭐 관광업에 종사한다던가 교육사업에 종사한다던가. 근데 그 숫자가 월등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어서 사실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뭐 동남아 어디도 교포들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한국에 계신 노부모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찢어지고 언제 돌아가시나 거기다 또 아프고 그러면 참 자식된 도리로서 이 먼 이역 만리에 와가지고 참 괴롭죠. 한번 가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가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또 한국에 있는 동생들은 또 형, 오빠 혼자 또 이렇게 좀 그죠? 서러운 얘기를 하죠. 그러면 더 서러움이 복받치죠. 네?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이해 100번 합니다. 그러다 보면 형제간의 사이도 멀어지고 그죠? 그럴 수 있습니다. 네. 저도 뭐 저는 이제 그 누나들도 대신할 거 형도 있고 늘 부모님을 자주 가서 찾아뵀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한테 가면 어제도 이제 전 매주 가거든요. 가면은 언제 또 캐나다 가냐. 아주 제가 캐나다에 들어가면은요. 제가 캐나다가 있는 동안에 돌아가실까봐 아주 아이고 아들 딸 많이 있어도 그래도 그렇습니다. 근데 하물며 오죽하겠습니까, 그죠? 저한테도 그러는데. 저도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있으면은 마음이 많이 편치가 않습니다. 무슨 일이 늘 있을까봐. 그죠? 또 처갓집 어르신들도 장인 장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고. 뭐니 해도 그런데요. 그런데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외국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큰 효자는 옆에서 부모를 보필하시는 분들입니다. 그 옆에서 보필하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안 주고 그건 둘째 문제고 어쨌든 가장 옆에서 부모를 보필하고 있는 분이 최고 효자고 최고 효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교포 같은 분들은 일단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너도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미안하다, 고맙다라는 말을 늘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됩니다.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든 입장에서는 서럽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서 올라와 있는 사진 보면은 아유 언니 오빠 형 저렇게 그냥 살면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요.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.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은 그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불가능한 게 그게 인생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늘 미안하다, 고맙다라고 주위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라도 해야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한이 조금이라도 풀립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더군다나 손 위의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. 정말 미안하다, 동생인 네가 고생이 많구나, 아유 나도 요즘 사는 게 힘들어갖고 많이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덜 미안하고 고맙다, 그 달고 살아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간혹은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. 너희들은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면 유산이라도 나눠 갖지 않냐.
외국에서 생활이 힘들다 보면 또 그런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런 생각도. 근데 그런 모든 걸 떠나서, 유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, 어쨌든 옆에서 부모를 돌보는 분이 최고의 효자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. 그게 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잘 살든 못 살든 유산을 상속을 받든 안 받든 그건 모두 그건 둘째 문제고, 가장 옆에서 부모를 돌보는 사람이 최고의 효자고 최고의 효녀입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늘 고맙다라는 얘기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. 자,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아서서 세상 만사는 다 입장이 달라요. 그래서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죠?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돼요? 뭐 도 닦는 기분으로 참아야죠. 어떻게 하겠습니까? 상대방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을 마음껏 막 쏟아내고 나면 더 사이가 멀어지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어차피 멀어진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멀어지지 않게, 그죠? 가급적 멀어지지 않게 미안하다, 고맙다, 그러고 살아야지.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남도 아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생겨서 남남이 될 때는 참 많이 괴롭죠. 요즘 뭐 박수홍 사건인가? 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충은 들었습니다. 매스컴에서. 근데 박수홍 씨도 잘못했죠. 너무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아무리 형이라고 해서 다 맡겨놓는 것, 전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형이 더 잘못했죠. 두말하면 그건 잔소리지만, 그러니까 1차적으로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. 모든 것을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조건 믿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믿음을 근거로 하지만 왜냐하면 또 남의 식구도 있고, 그죠? 그리고 같은 형제라도 환경이 달라지면은 사실은 뭐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잔인하게 사람을 갈라놓는다고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늘 그거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죠.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 잘 못합니다, 사실. 저도 딱히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러나 그래도 참 힘들어요. 사는 게 녹록하지 않습니다. 참 짜증나죠, 그죠? 짜증나죠.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, 그냥 최대한 잊어먹으려고 그러고,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안 하고 단순하게 늘 생각하려고 그러고,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, 남한테 최대한 안 맡기려고 노력하고, 그죠? 그래도 사고가 납니다. 사고가 나면 그냥 팔자려냐 하고 잊어먹으려고 그러고 툴툴 털려고 그러고. 왜냐하면 그거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 내 머리만 복잡해지고 나만 아프잖아요. 그죠? 그럼 그 해가 나한테 오잖아. 그러니까 그냥 툴툴 털고 몸을 막 굴려서 땀을 내고 씩씩하게 또 앞만 보고 가고. 그러니까 정말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니까. 그죠? 그런 거예요. 오늘 뭐 헛소리 한 것 같네. 자, 가위바위보 합시다. 가위바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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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. 안녕히 계세요.